안녕하세요. 투자보감의 김나연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성공 투자하셨나요? 계속되는 하락장 속에서 내 종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서 고민이 깊으신 분들, 이 종목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할까 걱정이 깊으신 분들을 위해서 종목에 대한 진단부터 처방까지 한 방에 속 시원히 해결하는 시간, 저희 투자보감이 어려운 시장을 건강하게 헤쳐나가기 위한 투자의 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보감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도와드릴 텐데요. 전화 02377-2269번, 02377-2269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되고요. 저희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1899-9738, 1899-973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실시간 종목 상담에 앞서 좋은 기법으로 종목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투자보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사임당 함소회 전문가의 핵심 비법이 담긴 투자보감 함께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함소의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인상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하락폭을 좀 키웠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제 악재들이 꾸준히 나와주면서 2월 달은 시장이 좋을 줄 알았지만 이런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되면서 위험 자산도에 대한 그런 이제 매수세도 좀 좀 줄어드는 모습.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좀 약간 낙관적이기보다는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면서 증시가 지금 하락폭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 증시가 이제 반등을 주면서 오늘 오전장에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을 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시아 경제에는 지금 미국 시장의 여파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국에 있는 중국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내일장에는 이제 또 옵션 만기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의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어느 정도 매도 포지션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물량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공매도 물량들도 많이 쏟아지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던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세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들이 하락폭을 키우고 지지 구간을 이탈한다고 했을 때 정리를 하시는 그런 매매보다는 일단 보유하고 가지고 가시면서 이 종목들이 시장이 반등을 줄 때 반등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인지 아닌지 옥석 가리기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서 세 가지로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는 일단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국 시장의 급락과 지금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투매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시장이다. 지금 일단 1월 달에 FOMC 회의를 통해서 결과가 지금 다음 주에 나와준다는 그런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비 지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 등 이런 이제 미국 지표들이 어떻게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 좀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미국 시장이 빠지면서 미국 선물 지수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수도 봐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지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단기적으로 주고 있는 거는 일단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실 뿐이지 우리나라 펀더멘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고평가가 아니라 약간 저평가가 되어가는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는 지수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미국 증시 급락으로 인해서 시장이 계속 이제 영향을 준다고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명절 이후에 조금 더 개선이 돼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수 급락에 따라서 미국의 이제 주요 인사들이 연준은행 총재들이 지금 꾸준히 이제 발표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증시에 크게 악화가 될 만한 그런
이슈, 그런 걱정할 만한 이슈가 나와주진 않을 거라고 이제 잠잠한 이제 그런 연설을 좀 해줬기 때문에 이런 연설들이 좀 꾸준히 나와준다면 일단은 이런 뭐 매도세, 투매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목요일 증시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이제 써놨는데 이 목요일 증시가 중요한 구간은 내일장이 저점을 잡아줘야 하는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수가 빠졌을 때 뭐 다우 지수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나스닥 지수를 많이 이제 챙겨보는 편인데 이런 지수들의 차트를 봤을 때 지금 가격대, 이제 지금 지수의 움직임상 지금 저점을 깨게 된다면은 투매가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다우 지수나 나스닥 지수도 지금 반등을 줘야 하는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줘야 하는 그런 지지 구간에 이제 봉착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흐름과 맞춰서 지금 이제 뭐 호재 이슈, 이제 호재 정책적인 이슈를 타고 상승했던 지수가 단기적으로 이런 악재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좀 주가가 하락해 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내일장이 지지를 받아주는지 못 받아주는지를 중요 포인트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시장으로 봤을 때 이제 브렉시트 이제 영국이 EU를 탈퇴를 했을 때 그 이후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2년 만에 급락이 나와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에 입문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심란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수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수 차트를 봤을 때 코스피부터 체크를 하게 된다면 지금 코스피나 뭐 코스닥이나 지금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장에 이제 뭐 4%대 하락을 했지만 오늘 장에도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코스피도 3% 이상의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 구간에서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저점 구간까지 하방으로 열려 있다. 그래서 코스피 차트만 봤을 때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뭐 오늘 장에는 삼성전자가 뭐 평택의 반도체 공장에 투자를 하겠다. 30조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슈들이 나와줬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크게 증시를 반등시켰던 부분도 반도체 파트지만 일단은 이런 흐름은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 지수를 견인을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하방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코스피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는 것보다는 이제 코스닥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코스닥 지수를 이제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일봉상으로 이제 어제장에 이제 하락을 했다가 보합권에서 마감하고 오늘 장에 이제 거의 약 2% 정도 상승을 시켰다가 마이너스 3%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의 등락폭은 이제 5%가량 됐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전에 이제 반등을 줄 때 이제 뭐 많이 주워 담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오늘 음봉으로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또 공포 심리를 유발을 하는 그런 증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60일선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 나와줬고 어제자에 이제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을 줬던 구간이 60일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전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어지간하면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는 이제 10주선을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흐름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이 만약에 코스피 시장의 흐름과 이제 미국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안 좋은 쪽으로 나와주게 된다면 이런 시장에 한 번 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코스닥 지수는 이제 전고점 부근은 한번 지켜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이 전고점 구간이 지금 이제 808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종목을 보유하시고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일봉 주봉상으로 봤을 때 800포인트는 거의 뭐 지켜줄 수 있는 자리다. 거의 뭐 80% 이상 지켜줄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구간을 단기적으로 이탈을 하시게 되면은 800포인트를 이탈했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신다면은 그 구간이 저점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봉상으로 전저점 지지, 주봉상으로 전고점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 종목이 어지간하면은 이 구간을 깨지 않을 것 같은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일봉, 주봉, 월봉상으로 봤을 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안정적이고 탄탄한 흐름이다. 그다음에 월봉상으로도 지금 뭐 차트가 깨진다면은 지금 이제 전고점 부근이 뭐 800포인트 앞전에 뭐 일봉, 주봉, 월봉상으로 일치하는 이제 그 지수 포인트가 이제 800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지수를 이제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00포인트를 이탈을 하면은 적극적인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눈여겨보시는 게 좀 안정적이고 조금 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다음에 앞으로 뭐 정책적으로 봤을 때나 그다음에 뭐 시장의 수급의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펀더멘털이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지금 조정 구간을 줄 수 있고 코스닥은 조정 구간이 깊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간 체크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목요일 내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제 뭐 작년까지는 옵션 만기일 때마다 이제 주가가 밀리는 모습, 지수가 수급이 지지부진해짐으로써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내일 최근에 이제 뭐 한 3개월, 근 3개월간은 지금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 전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반영이 되었다가 목요일 날 이제 오후장에서는 반등을 주는 모습,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내일장에는 뭐 오전에 뭐 하락으로 출발을 한다면 이 800포인트를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추가 매수 여부가 가능한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뭐 종목에 대해서 이제 잘못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애경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주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을 이제 앞두고 있는 애경산업에 좀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 종목을 잘못 말씀을 드렸었다. 물론 애경유아가 뭐 합성수지, 합성고무를 이제 그런 원료들을 생산을 하는 기업으로서 이 종목이 이제 화학주로서 좀 탄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 AK홀딩스의 자회사인 뭐 애경유아, 그다음에 AK홀딩스가 이제 신규 상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애경산업이 이제 신규 상장 이제 적격 심사에서 이제 적격 판정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상장 준비를 하면서 상장 이후에 지금 뭐 이제 뭐 루나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뭐 견땡땡 팩트라고 해서 이제 여자들의 많은 이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홈쇼핑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이제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장을 함으로써 이 자금을 확보를 해서 중국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런 뭐 화장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넓혀보겠다,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이제 같은 계열사로 이제 엮여 있는 이제 애경산업이라는 이제 종목에 좀 치중을 돼서 애경유아를 잘못 말씀을 드렸지만, 애경유아에서 또 이제 정제글리세린이라고 해서 화장품 원료로 이제 원료 생산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종목을 이제 차트를 틀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목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돌파를 못 해줬던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 이 구간 지켜준다면은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반등을 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19,000원 전고점 부근을 돌파해주는지에 따라서 이 주가의 움직임이 갈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애경유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으로서 코스피가 지금 어느 정도 하락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지수가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화학주라든지 반도체주들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내일장 지수가 저점을 잡아주는지를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지수, 뭐 증시라든지 앞으로 이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뭐 어떤 신규 종목을 편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기존에 보유하신 종목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증시가 빠지면서 종목들의 하락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손절가, 이런 지지 구간을 이탈해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런 종목들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제 신사임당한테 질문을 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하나하나 성심성의껏 봐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장세 진단과 또 대응법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다시 한번 저희 투자부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1899-973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9727님의 문자입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메리츠 종금 증권 매수가 5,200원, 비중 20%.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유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전문가님 메리츠 종금 증권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메리츠 종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리츠 종금 증권은 오늘장에 이제 상승을 했다가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증권주를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인가? 지수가 빠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급락장이 온 게 아닌가라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실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오늘 오전장에 증권주들이 대부분 상승을 해주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뭐 5거래일 이상 증시가 하락을 해주다가 오랜만에 갭으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증권주들이 그런 지수의 이런 증시의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지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정확하게 추세전을 하려고 했으면은 지금 단기 이평선의 데드크로스 구간인 890포인트까지를 한번 터치를 해줬어야 하는데 이 구간을 이제 돌파를 못 해주고 주가가 이제 단기 이평선인 5일선을 이제 저항을 받고 빠졌기 때문에 지수가 어느 정도 좀 하락폭을 면치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증시의 흐름은 지금 이제 데드크로스 구간,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저점 구간이 890포인트, 이 구간대를 돌파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수가 재상승 여부가 이제 판가름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뭐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수의 펀더멘털은 아직까지는 양호하다. 그래서 뭐 증권주를 편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구간에서 뭐 좀 걱정을 하시면서 급락장이라는 그런 뭐 이제 유언비어들을 이제 들으시면서 정리를 하시는 것보다는 오늘 장에 이제 61선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 어제 장에도 증시가 밀렸지만 61선 지지 받아주면서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구간 지켜주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차트의 흐름을 보니까 지금 이제 4,850원대 이 구간을 돌파하면 한번 거리랑 동반하면서 시세를 주는 모습, 그 다음에 이탈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제 3거래일 이내에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구간을 이탈하면서 주가가 이제 저항을 맞을 때는 돌파를 못 해주는 기간이 5달이 넘었다. 네, 5개월이 넘어간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이 강력한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줬고 최근에 지수가 하락은 했지만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 약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61선을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메리츠 종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꾸준히 이제 메이저 수급이 매도를 해주고 있지만 메이저 수급이 매도를 할 때가 있으면 또 매수를 해주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저점 구간을 깨는지 안 깨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850원대를 지지 구간으로 보시고 이 구간을 이탈을 하시면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방의 저항 구간이 5,400원대, 이 구간대를 이제 단기 목표가로 잡고 가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상담이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60일선을 지켜주는지를 보고 대응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4,850원대 이 구간을 지지 라인으로 보고 이 구간을 이탈하면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저 제넥신인데요. 제넥신이요. 네. 네, 62,000원에 20%예요. 네. 62,000원에 20% 지금 수익 보고 있으시나요, 시청자님? 아니, 9만 원 가도 제가 안 팔았거든요. 아, 매도 타이밍을 놓친 게 아쉬우시군요. 네, 근데 혹시 하고 계속 들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9만 원대까지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바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제넥신 62,000원에 20%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제약주나 지수나 지금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시청자님이 불안하시기보다는 아쉬워서 이제 연락을 주신 네.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제넥신을 이제 9만 원 넘겼을 때 매도를 못 하셔서 지금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이 이제 저도 이제 전에 이 종목을 편입을 해가지고 이제 상한가를 이제 다음날 이제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이 종목이 이제 그 주가가 이제 제넥신뿐만 아니라 제약주들이 하락을 했던 시장이 11월 달 시장이거든요. 이때 네. 왜 하락을 했냐면 지수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성행을 하면서 비트코인 시장으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 보여졌고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으로도 볼 수 있는 제약주들이 어느 정도 힘을 쓰지 못하고 주가가 좀 밀렸던 구간이 11월 달이거든요. 근데 이 제넥신이 이제 제가 이제 12월 21일 날 저녁에 이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려서 다음날 이제 상한가를 보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상승을 할 때 중국의 이제 항암 물질을 이제 기술 수출한다 그런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6천억 대의 뭐 그런 이제 M&A 이슈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상승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제장에 61선 지지를 받아주면서 반등을 줬거든요. 근데 네.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할 때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61선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명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네. 이제 뭐 이평선을 이제 밑으로 깔고 가는 상황에서 61선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이 구간을 안 깰 확률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코스닥 지수도 지금 이제 61선 지지받고 반등을 주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을 견인했던 게 제약주 파트였기 때문에 제약주들이 이제 지수와 거의 비슷한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이 제넥신 같은 경우도 이제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뭐 실적 시즌을 일단 끝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 증시의 영향이 좀 이제 미국 이제 뭐 고용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 이 소비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한번 뭐 재반등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지지부진한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코스피는 네. 이제 좀 멀리 봤을 때 화학주가 조금 더 견인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견해.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제약주와 신재생 파트가 견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이런 종목들을 좀 멀리 보신다면은 제넥신은 다시 한번 9만 원대를 돌파해 줄 수 있는 흐름이 나와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61선 지켜줬던 6만 8천 원대를 이탈하시면은 익절하시고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네. 종목 다시 한번 지수가 반등을 주게 된다면 9만 원 돌파할 수 있으니까 이 가격대 돌파 여부에 따라서 한번 반차익 하시고 이제 조금씩 수익 실현하시면서 신고가 랠리 나오는 거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8,000원이 무너지면 다 팔을까요? 어지간하면 무너지진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저야 좋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전문가님이 장기적으로 증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코스피에서는 화학주가 또 코스닥에서는 제약주와 신재생 에너지가 견인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다시 한번 9만 원대가 돌파 가능하다라고 하셨고요. 혹시나 6만 8천 원대까지가 오면 이 구간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0758님의 문자입니다. 꼭 좀 봐주세요. 아남전자 4,850원 50% 오늘 매수했는데 물렸네요. 부탁드릴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약간의 손실 보고 있는데 전문가님 아남전자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아남전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기업의 고유의 가치보다는 시장에서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위험 자산으로도 분류가 될 수 있는 테마 성향으로서 주가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잡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좀 잡아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소형주, 그다음에 최근에는 우선주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수 편입 관련된 ETF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던 그런 시장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테마주가 성행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우량주라든지 대형주들이 많이 주가가 밀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 외인과 기관들의 물량이 많이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밀리면서 지수도 같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적은 금액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테마 성향의 종목들이 급등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지수가 재반등을 준다고 제 이제 예상에 부합하는 주가 증시의 흐름이 나와준다면 테마주는 상승을 해줄 때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아남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제 엮여가지고 상승을 해주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유망하지만 일단은 지금 뭐 이 기업의 고유의 가치보다는 약간 이제 주가가 너무 급등 시세를 주고 있고 너무 주가가 좀 약간 불안정한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두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앞으로의 이제 흐름상으로 봤을 때 1파, 2파, 3파를 만들어주면서 움직임을 보여주느냐, 아니면은 이 종목이 쌍고점을 만들어주면서 하락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의 이제 갈림길이 좀 나뉘어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의 매매 동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특별하게 어떤 주체가 뭐 견인을 해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 이 급등 시세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시장의 관심도, 그다음에 시장이 어느 정도 불안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먹고 빠질 수 있는 종목들의 이런 성향, 그런 심리에 따라서 이 아남전자가 수급이 좀 쏠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남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상승했던 전고점 구간이 5,480원대 돌파 여부에 따라서 이 종목이 뭐 한 번 더 급등 시세를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이 구간 돌파를 못 해주고 거꾸로 떨어지면서 쌍봉 맞고 빠질 수 있는지, 이 구간이 지금 이제 갈림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 뭐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보유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뭐 거래량을 봤을 때 지금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대비 이제 이 종목이 이제 눌림목을 준다든지 어느 정도 뭐 음봉 시세,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좀 소화하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주진 않았다. 하지만 신고가 랠리가 나와줬을 때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와줬고 이때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와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4,500원대 지지 받아주고 바운딩을 해준다면 5,4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쌍봉 맞고 빠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5,400원을 돌파를 못 해줄 것 같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는 이제 5,400원, 5,350원에서 5,400원대 이 구간에서 한번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단기 지지 구간이 4,500원대 이탈하면은 이 종목 하방으로 4,000원대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단기 이제 지지 구간이 4,500원대를 이탈하면은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남전자 4,500원대 지지라인을 받아주면 5,400원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하셔서요. 단기 목표가 5,400원에서 차익 실현을 하시고 이 지지라인인 4,500원대를 이탈하면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시청자분들 상담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워낙 장이 안 좋아서 이 시장 대응법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더 자세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나요? 네, 지금 일단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펀더멘탈이 괜찮고 앞으로의 뭐 이제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조금 더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그다음에 현재 보고 계시는 계좌가 지금 이제 급락이 나와주는 부분, 그다음에 수익권이었다가 뭐 손실권인 분도 계시고 보합권까지 가셔서 이런 수익금 반납에 대한 그런 이제 아쉬움, 그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이 약수익권에 있다가 하락으로 이제 마감을 하면서 앞으로의 이제 이 종목의 이 시장에 대한 불안감, 공포 심리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종목을 가지고 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결국에는 종목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장에는 이제 오전에 40 종목 내외로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이 40 종목 내외였고 나머지는 다 이제 지수에 따라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제 장중에 이제 장중 무료 방송을 통해서 편입했던 종목, 아침에 자신 있게 편입했던 종목이 SGA 솔루션즈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잠깐 짚어가면서 제가 왜 오늘 관심 종목을 편입을 안 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전날에 편입을 한 게 아니라 어제 장중에 신사임당이 우리 시청자 이제 무료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장중에 이제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함께 하면서 이런 공포 심리를 좀 완화시켜드리고 시장과 종목에 대한 흐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제 이제 장중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장중 무료 방송을 하면서 SJ 솔루션즈를 이제 과감하게 이제 베팅을 했었고 이 종목을 이제 3,400원대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음봉 매수를 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이제 매도가까지 15% 가는데 1시간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거래량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어제 40종목 내외로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 이 SJ 솔루션즈는 이제 시총이 1,000억대, 그 다음에 유통주식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되는 이제 기준으로 30%에서 한 40%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테마 성향의 시장으로서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시장이 급격하게 이제 수급이 변화를 하고 이런 증시의 상승과 하락폭이 굉장히 커지는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제가 지금 TV에서 이제 이 투자 보감을 통해서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금 시장에서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어제와 같은 시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이 있었다. 이런 종목들이 내일장에도 있을 것이고 오늘장에도 있었다. 그래서 내일 옵션 만기일이라서 내일 시장도 변동성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잘 갈 수 있는 업종, 그 다음에 오전 중에 상승을 하고 그 다음 윗골에 달고 내려오더라도 이 안에서 짧게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시총이 이제 1,000억대 전후기 때문에 TV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고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내일장에 조금 소액이라도 지금 시장 노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이런 SJ 솔루션즈 같은 수익을 좀 내고 싶으시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이 끝나고 오신다면은 사실 몇 종목 없습니다. 내일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몇 종목이 없는데요. 지금 시장 굉장히 깝깝하고 이제 주식시장에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초조하시고 공포 심리에 굉장히 불안하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의 이제 증시가 빠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산타와 같은 선물을 이제 드리기 위해서 종목을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이 끝나고 들어오신다면은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서는 헤쳐나가기 힘든 어려운 장, 신사임당 전문가님과 함께 좋은 종목도 알아가시고 또 장 대응법까지 많은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2977님이 우리 임당 전문가님 어렵고 힘든 장이지만 전문가님이 계셔서 너무 든든합니다. 라고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상담 문자는 휴대폰 번호 뒷자리 8312님의 문자입니다. NX 4,668원 30%, 현재 마이너스 60% 손실 중인데요. 언제쯤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손실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NX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솔직히 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4,000원대라고 하셨나요? 지금 매수가가 4,000원대라면은 지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보유를 하신 것 같다. 이제 최소 이제 2016년 초반에 이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2년 넘게 이제 종목을 보유하고 가지고 오시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인 가구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 이런 결혼을 하는 이제 인구들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1인 가구들이 과연 이제 고가의 완제품으로 이제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되는 가구들을 이제 사드릴까, 살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솔직히 이제 1인 가구입니다. 저도 1인 가구인데, 저는 이제 조립식으로 이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이제 가구들을 주로 이제 매입을 하는 편이지, 이제 완제품으로 되어 있는 그런 가구들을 사진 않는다. 대부분의 20, 30대, 40대까지 해서 요즘에 이제 좀 젊은 세대들은 이제 NX라는 이제 가구들을 그렇게 많이 사는 추세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적인 면으로 봤을 때 지금 실적도 꾸준히 좀 하향 추세인 부분이 있고, 이런 실적이 이제 하향 추세인 부분이 지금 차트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추세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좀 상승 패턴으로 나와주면 좋겠지만,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60주선을 돌파를 해주는 게 과연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인가? 실적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 지금 트렌드에 맞는 그런 이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시장이 반등을 주더라도 시장에서 이슈를 받아줄 수 있느냐가 좀 이제 의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렌탈 사업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뭐 사업적인 부분은 뭐 이제 자세히 찾아봐야겠지만 일단 N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60일선을 돌파하는 게 약간 어려워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가격대를 돌파를 못 해주고 단기적으로 1780원대를 지켜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이 보내주신 가격대까지는 가기가 어렵다. 몇 년을 기다려도 이 종목이 못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혹시 이 종목이 이제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생각이 나는 종목이 현대상선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주봉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이제 해운주들이 날리는 시장에서 이 현대상선이라는 종목이 33만 원대까지 이제 고점을 찍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꾸준히 이제 하락 추세, 그다음에 해운주가 죽어주면서 이 종목이 뭐 감자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악재를 이제 번복을 하면서 주가가 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한때는 34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은 4,230원대에서 주가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성장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없는 기업들은 이런 차트의 흐름으로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짧게 손절가를 잡아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너무 손실률이 크기 때문에 종목을 자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을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들고 가시면서 이 종목을 세워라 내어라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원금을 40%라도 보전을 하신 다음에 다른 이제 주도주로서 조금씩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원금 복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1,790원, 단기 목표가는 최근에 돌파를 못 해줬던 2,170원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X 1인 가구 시대인 만큼 실적도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시장의 트렌드도 맞지 않는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요. 60일선 돌파도 어려워 보여서 매수가까지 오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1,790원 말씀해 주셨고요. 단기 목표가는 2,17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금호석유를요. 네, 금호석유요. 네. 네, 84,000원에 80%예요. 네, 84,000원에 80% 지금 수익을 네, 보고 있으시네요, 근데 시청자님. 예? 수익을 보고 있으시네요. 아, 그래도 저번에 못 팔아가지고요. 네. 장기로 가려고 그랬다가 오늘 많이 빠져가지고 그렇죠. 불안해가지고요. 네, 10만 원대에서 좀 매도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닌가 좀 후회가 네. 되시는 것 같은데 네, 또 비중도 네, 많고요. 네, 비중도 또 많이 실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종목 바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전문가님 금호석유 84,000원에 80% 보여주라고 하시는데 아까 코스피에서 화학주가 견인할 거다라고 좋은 전망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도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아, 이 종목은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뭐 금호석유를 이제 매수를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이제 먼저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몇 번에 산 거예요. 자꾸 울타기 그래요?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1년도 넘었어요. 네. 네. 일단 네. 지금 뭐 화학주가 생각보다 주가가 뭐 그게 작년에 그렇게 크게 견인을 했던 부분은 아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뭐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와준 부분이 있고 그런 네. 이제 상황이지만 지금 뭐 이 기업은 이제 이제 합성고무 관련된 그런 이제 파트로서 앞으로의 이제 신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좀 기대가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네. 뭐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오늘 가격대를 지켜줘야 이 종목이 재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 구간대 네. 체크를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이 금호석유도 이제 코스피에 이제 속해 있는 화학주로서 코스피 시장이 네. 조금 더 하락을 해줄 수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반등을 줄 수 있지만 지금 저점을 네. 깬다면은 지금 지수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 더 하락을 해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일단 일봉상으로는 이제 이 변곡 구간을 봤을 때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89,900원대가 지금 이제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이제 발현이 돼야 하는 구간이고 주봉상으로는 이제 9만 원대를 지지를 받아줘야 하는 구간. 지지를 받아주면 네. 반등을 줬지만 이 구간대를 이탈하면 이제 크게 밀리는 흐름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네. 일봉, 주봉, 월봉상으로 봤을 때 9만 원대 이탈하시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재반등을 준다면은 이제 9만 9천 원대까지는 반등을 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네. 화학주의 시대가 한번 열린다면은 10만 원대까지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화학주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보기는 약간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는 99,000원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그거까지는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 일단 그게 불안해. 지금 그 코스피에 편입해 있는 종목들은 지수를 이제 따라가는 흐름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도 그런 흐름이 나와주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네. 시장이 반등을 주는 상황에서 재반등 여부를 좀 봐야 하기 때문에 9만 원대를 이탈을 하게 된다면 추매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탈하더라도 뭐 다시 한번 지수가 반등을 준다면 9만 원대는 다시 한번 주가 회복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이제 저점을 깨느냐 못 깨느냐는 한 2, 3거래일 정도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금호석유 9만 원대 이탈하면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99,000원까지는 반등을 줄 수 있고 화학주의 시대가 오면 10만 원까지도 열릴 수가 있는데 아직은 조금 먼 이야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2974님의 문자입니다. 항상 즐겨 시청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13만 3천 원, 비중 20%입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전문가님 코스맥스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코스피 종목들 위주로 이제 종목 상담이 많이 들어와 주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맥스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의 증시가 반등을 주는지 못 주는지에 따라서 좀 그런 흐름을 따라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 관련된 이제 그런 기업으로서 뭐 요즘에 최근에 바이오 관련된 그런 이제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일단 재료는 많습니다. 재료는 많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지수가 재반등을 주는지 못 주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외인 기관들이 오늘 양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수급이 좀 개선이 돼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 최근에 매수해줬던 그런 물량 대비 뭐 적지 않은 이제 매도세가 나와줬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종목 역시 단기 지지 구간이 11만 7천 원대, 이 구간대를 이제 지지를 받아줄 때 이제 반등을 좀 세게 주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이탈을 했을 때는 이 종목이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종목은 11만 7천 원대, 이 11만 7,800원 이탈하시면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단기 이평선 변곡 구간이 13만 원대, 이 가격대까지 단기 목표가를 바라보시고 앞으로의 이제 시장의 흐름이 좋아지는지에 따라서 이 종목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11만 7,800원에 이탈하면 정리,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13만 원대 잡아주셨는데요. 시장의 흐름이 좋아지게 되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예. 종목 궁금하신가요? 대유 플러스야. 대유 플러스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 1,660원에 비중은 100%입니다. 1,660원에 100%. 지금 손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리고 비중도 왜 이 종목만 가지고 있으신 거예요? 다른 종목은, 막 이따가 정리했어요. 네. 올해 또 보유하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보유하셨어요? 이거 5년 넘었습니다. 5년이나 되셨어요. 네, 지금 넘었어요. 5년이나 넘었는데 지금 동전주까지 온 상태여가지고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실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전문가님께 상담 요청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대유 플러스 1,660원에 100%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이 종목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한 좀 잘 내려주세요. 네. 이 종목을 길게 끌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제가 손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계속 언젠가는 올라가겠나 싶어서 이렇게 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요? 예, 이게 2천원 넘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좀 단가 내려갖고 팔려고, 네. 추가했어요. 그래갖고 1,660원을 내려놓은 건데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이 종목은 제가 정리하라고 하면 정리는 하실 수 있나요? 정리할 소리가 나옵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종목을 전혀 모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예. 일단 뭐 가격적인 면에서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지폐주로서 날렸던 종목들이 지폐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은 예, 예. 이런 차트상으로의 지지와 저항 구간도 중요하지만 이 가격적인 심리선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예. 뭐 10만 원짜리가 9만 원대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1만 원짜리가 9천 원짜리, 그다음에 1천 원짜리가 동전주가 되고 이런 흐름상으로 봤을 때 심리적인 이 가격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예. 대유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매수가는 1,660원이지만 최근에 지폐를 이탈을 했네요. 아, 네, 차트를 보니까 최근에 지폐를 이탈을 했고 지금 주가가 이제 600원대에서 이제 주가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추세가 하방 추세예요. 지금 단기 이평선을 이제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이 단기 이평선에 데드 크로스가 나와주면서 앞으로의 이제 추세가 좀 꺾이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지금 주봉상으로 이제 단기 이평선에 이제 지금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와줬어요. 그다음에 일봉상으로도 지금 주가가 하방 추세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저점은 아무도 모른다. 지금 이제 640원대를 이제 640원대 찍고 반등을 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종목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 이 종목은 뭐 많이 봐야 800원대 바라보기 때문에 비중 100%는 좀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은 조금씩 자르시는 게 좀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전문가님. 네. 이거를 그러면 네. 올라갈 전망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네, 예? 일단 뭐 실적이 최근 예, 예. 나온 실적까지는 좀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주가의 예.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네. 이제 더 끌고 가면 막 네. 1년이고 2년이고 네. 올라갈 수만 있다면 여태까지도 기다리는데 네, 어머니 어머니 예. 죄송한데 지금 이게 생방송이라 이제 예, 예. 방송을 마칠 때가 돼가지고 이 대유 예, 예. 플러스 같은 경우엔 저도 조금 더 알아볼 테니까 오늘 시간 되시면 온라인 공개 방송 한번 오실래요? 거기서 제가 들어갈 줄 몰라요. 방법은 알려드릴 테니까 그 한번 오셔가지고 제가 그 대유 플러스 조금 더 분석을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아시겠죠? 한 번 더 다시 방송 문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뭐 그러셔도 됩니다. 안 그러면 죄송하지만 저를 좀 도와준다 시고 한번 전화를 좀 한번 주면 안 될까요? 네,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방송이 이제 끝날 때가 돼가지고 예. 어머니 다음에 또 다시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워낙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오늘은 관심주를 드릴 시간에도 꽉 채워서 상담 신청 도와드렸는데요.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 좋은 종목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온라인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뭐 동전주가 되는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지금 이제 3월달 상패 시즌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들 옥석 가리기 하셔서 상패될 종목들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선취매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내일 시장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이제 좀 이제 하락할 수 있는 상패에 좀 위험이 있는 종목들은 좀 가려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상패 시즌에서 상패당하지 않고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장을 기회장으로 바꿀 수 있는 전략과 또 여러 종목들까지 신사임당 한소혜 전문가님의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신사임당 전문가님과 함께 든든한 투자 보감 또 열띤 상담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